자, 이제 둘째 시간 가겠습니다. 자, 대항력의 내용입니다. 자, 194페이지 밑에 02번에 대항력의 내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여기 3조에서 밑에 4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겠다. 이게 대항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택 양수인이 새 주인 말하는 거죠. 새 주인 당신을 임대인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지금.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이 이 집을 샀다는 것, 앞으로 당신은 뭐라는 뜻입니다? 임대인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집은 갑소유 집이었고, 갑과 을이 그 당시 임대차 계약을 했었고, 이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갑이 집 주인이었고 갑이 임대인이었죠. 근데 임대차가 돼가지고 지금 이 세입자가 임차인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당신이 매수하셨잖아요. 그럼 병이 바로 이 양수인이라는 거죠. 양수인 당신은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갑이 갖고 있던 임대인의 저 지위 있죠? 요 지위가 뭐가 된다고, 지위가 요렇게 승계된다는 거예요. 승계. 이렇게 양수인 당신을 임대인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양수인 별로 기분 안 좋죠. 임대인 되고 싶어요? 되기 싫어요? 되기 싫죠? 임대인 되면 나중에 보증금 내줘야 되잖아요. 임대인 되기 싫죠? 그래도 당신 임대인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냐? 을이 뭐를 갖고 있어서? 대항력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을이 대항력을 가지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네, 그러면 을은 이제 더 이상 갑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병으로 딱 고정이 되니까 이제 갑을 쫓아다닐 필요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임차권을 양수인한테 주장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대항력의 내용이에요. 자, 양괄호 1번 내려갑니다. 승계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승계되는 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건 보증금 채무도 승계된다는 거예요. 임대차 할 당시에 보증금을 3억을 걸었거든요. 3억을. 그러면 나중에 임대차 끝나면 보증금 내줘야 되죠. 그게 채무잖아요. 보증금 채무죠. 그 보증금 채무도 뭐가 된다고? 승계돼요. 네가 지금 세입자 끼고 지금 집을 산 거잖아. 그죠? 뭐 네가 그 채무를 승계 받아야죠. 이렇게. 당연히 갑하고 병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만큼 빼고 대금 줬겠죠? 그러니까 저 채무 승계 받으셔야죠. 이때 3번 내려갑니다.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주인이 왔는데 이 사람이 뭐였다? 예? 문신이었다. 예? 새로운 주인이 문신이었다. 문신. 새로운 주인이 문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죠? 싫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나가고 싶어요, 이제. 이런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뭐 하면 돼요? 이의제기하면 돼. 이의제기. 내 마음속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다고 이의제기하는 거예요. 이의제기. 이렇게. 당신 집을 팔 거면, 굳이 쟤한테 집을 팔 거면 보증금 내놔 그러면. 나 그럼 보증금 받고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임대인의 지위 있죠? 이게 승계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갑을 임대인으로 냅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보증금 받고 나가요? 갑한테 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 관계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러면 지위 승계 됩니다? 지위 승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른쪽 양괄호 2번 승계가 안 되는 건 뭐냐? 판례 봅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됐을 때 이미 발생했던
연체 차임 채권이요. 이거는 승계된다고 승계 안 된다고? 승계 안 돼요. 만약에 시험에서 연체 차임이 나오면 연체된 차임. 연체 차임은 쉽게 말하면 밀린 월세죠. 밀린 월세. 이거는 승계돼, 승계 안 돼? 안 돼요. 연체 차임은 그 연체 차임이 채권이든 채무든 다 상관없어요. 채권이든 채무든 연체 차임이라는 말 나오면 얘네들은 무조건 승계돼, 승계 안 돼? 안 됩니다. 승계 안 된다고요. 연체부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차임 관련된 거는요. 자, 내려갑니다. 4절 내려갑니다. 보증금 회수죠. 자, 보증금을 회수 받으려면은 우선 변제권을 가져야 되는데 밑에 요건에서 3조의 2가 나오고 있습니다. 3조의 1, 2항 또는 3항의 대항요건과 대항요건 동그라미 대항요건.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확정일자 보이시죠? 확정일자 동그라미. 이거를 갖추면 임차인은 그 밑에 줄 경매나 공매를 할 때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조문을 봤을 때 우선 변제권 취득을 위해서는 지금 대항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확정일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글자 때문에? 과라는 글자 때문에. 그죠? 과라는 거 둘 다란 뜻이거든요. 그죠? 한글시간이죠, 한글시간. 대항요건 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네가 백날 첫날 확정일자만 받아놔도 확정일자만 받아 놓는다고 해도 이때는 대항력 취득이 우선 변제권 취득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뭐만 가지고는요? 확정일자만 가지고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것만으로 안 되고 우선 변제권 취득을 하려면은 이 확정일자가 일단 대항요건, 이 대항요건이 전제로 돼야 돼요. 전제. 이게 전제로 깔려야 돼요. 그러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아야 딱 뭐가 취득됩니다? 우선 변제권이. 그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우선 변제권 취득을 유지하려면 대항력을 유지해야 돼요?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돼요?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돼요? 둘 다예요. 둘 다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항요건을 갖춘다는 건, 자, 대항요건을 갖춘다는 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인도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잖아. 대항력. 그리고 요게 전제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도장 찍었죠.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도 가지는 거라고요. 따라서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전입을 딴 데로 옮겨버리면 일단 대항력이 유지돼요? 대항력 상실돼요? 상실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도 상실돼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구별하셔야 돼요. 주민등록은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구별하셔야 된다고. 근데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 변제가 또 안 된다는 거.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이게 싸잡아서 뭉뚱그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들을 싸잡아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복센터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같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인식하고 있다고 살면서. 그거를 파고든다고요. 이 나쁜 출제위원들이.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행복센터를 가게 되면은 처음에 이사 가가지고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전입을 할 때 주민등록하고 그러면서 일주일 있다가 확정일자 받으러 가죠.
아니잖아요. 같은 날 주민등록 하고 또 뭐도 해요? 확정일자도 박는 거죠. 바보도 아니고 왜 왔다 갔다 합니까? 한 번에 다 하면 되지.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럼 우선 변제권이 언제 시점에서 취득되는 거냐를 물어본다면은 주민등록 신청을 했으니 주민등록 했으니까 그 다음 날에 대항력을 가지거든요. 다음 날 대항력 가지죠. 그러면서 확정일자가 의미가 생겨서 우선 변제권도 취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취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확정일자를 먼저 했어요. 확정일자 도장을 먼저 받았고, 그러고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주민등록을 하셨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확정일자만 해놓았던 이 상태에서는 우선 변제권 취득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주민등록을 했을 때 주민등록 그 다음 날에 뭐가 취득되니까? 대항력이 취득되니까. 그러면서 같이 뭐를 취득?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게 지금 뭡니까? 밑에 취득식이 보시면 취득식이. 양괄호 2번에 취득식이 나오죠? 자, 여기서 첫째 칸. 확정일자 갖춘 후 주민등록을 했든지 아니면 같은 날 주민등록 확정일자 같이 다 하셨든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 시점은 대항력을 취득하는 그 날로 그날 같이 우선 변제권도 가지는 거라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날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주민등록 해놨죠.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한 일주일 뒤에 확정일자 받으면 이때는 우선 변제권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은 그날 그 당일에 우선 변제권 취득이에요. 왜냐면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주민등록 해놨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대항력은 취득이 돼 있거든요. 지금 대항력이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확정일자 받으면 그 당일에 우선 변제권 취득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맨 밑에 칸이죠. 주민등록을 해놓고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그 당일에 우선 변제권 취득이에요. 이해하는 거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잘 못 외우시잖아요. 그죠? 왜 계속 외우려고? 외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4번이요. 보증금 수령이요.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집을 비워줘야 돼요. 이거는 경매를 말하는 거예요. 경매. 갑이 집을 가지고 있고 갑의 집에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거지, 이렇게. 예? 임차인. 근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죠? 보증금 안 줘가지고 임차인이 경매할 수 있습니까?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입니다.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판결문 받으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 비교해보죠. 갑의 주택의 을이 전세권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른쪽은. 자, 여기는 전세권자. 그러면은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는 전세권자로 등기가 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권자거든요. 이 경우는 전세가 끝났는데 저 주인이 전세금 안 주죠. 그럼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어요. 판결문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바로 경매하면 돼요. 바로. 이런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해요. 임의경매 신청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 가가지고 법원 앞에서 전화하면 돼요. 선생님 지금 저 법원 앞인데 전세금을 안 넣으시면 바로 경매 신청서 바로 제출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전세금 안 들어오죠? 바로 신청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바로 경매 들어가요? 바로 경매 들어가요? 바로 경매 들어가요. 바로 경매 시작되고 압류돼요, 이거. 압류 통지서 날라옵니다. 그리고 기일 잡혀요. 기일 잡히고 매각되는 거예요. 경매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임의경매라고요. 근데 요 상태에서는 지금 등기 안 돼 있죠? 경매해야 되죠, 근데? 네. 판결문 받아야 돼요. 판결문을 받으려면은 소송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소를 걸고 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판결문을 받아서 이 판결문으로 집행 권원으로 해가지고 경매 신청, 이건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이건 강제 경매. 절차적인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경매를 결국 신청을 했고 이제 매각이 되겠죠. 드디어 이 집이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양수인지 경락받은 사람이죠. 경락받은 사람. 집을 경락받았을 때 그 집에 들어가면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경락인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여기선 좋아해요. 여기선 좋아하죠. 왜 좋아하죠? 지가 경매 신청한 거잖아. 지가. 그죠? 지가 경매 신청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매 신청 들어했겠죠? 그리고 이제 경락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돈 주세요. 받고 나가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경매를 다른 뭐 은행에서 신청했거나 그런 경우라면은 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이제 경락인도 완전 싫어하죠. 그래가지고 경락인들이 나가라 그러는데도 안 나가고 뻐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임차인이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가 결국 법원에 가가지고 경락 대금이 보증금인 거죠. 지금 그 보증금을 수령해야 된다는 거죠. 법원에서 보증금을 네가 수령해서 가져갈 거면은 집을 뭐 하고요? 비워주고 가라고. 집을 비워주고. 집 비우고 가시라고. 왜 이런 판례가 있는지 아세요?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안 비우는 인간들이 있어서. 이 안 비우는 나쁜 인간, 악덕, 이 세입자들이 있다 보니까 비우고 가져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수령하고 싶으면 양수인한테 뭐 하시라고? 인도하시라는 거죠. 문장 보이시죠?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뒷페이지에 이제 내용 및 효력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먼저 보시면은 대지의 환가대금 나옵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대지에도 미쳐요. 대지는 건물 말하는 거예요? 땅 말하는 거예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경매가 될 때 주택만 경매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집하고 땅하고 같이 경매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이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받아간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를. 자, 이때 니은에 건물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는 경우뿐 아니라 주택하고 별도로 대지만 경매되고 있죠. 그때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지가 나오면 효력 미쳐 안 미쳐? 미쳐 하고 푸시면 돼요. 왜 미치죠? 왜 미치냐면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유를. 바로 한 장 앞에 아까 우선 변제권 관련된 규정 있었죠. 규정 3조에 2가 있었죠.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셋째 줄에 경매나 공매를 할 때 주택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그랬죠. 여기 괄호 안에 대지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대지의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바로 요 표현 때문에 대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써 놓으셨죠. 법을 만든 사람이. 네, 괄호 쳐놓고. 다음 페이지요. 자, 동그라미 2번 경매 특례. 동그라미 2번 보고 있습니다. 경매 특례입니다. 자, 일단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할 때 임의경매 신청을 할 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가 종료가 되면 전세가 끝났어요. 그럼 전세가 끝이 나면은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는 전세금을 뭐 하셔야 돼요? 반환을 하셔야 돼요. 전세금을. 전세권자는 뭐 하시고요? 빌렸던 목적물을 뭐 한다? 인도 반환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맞아요. 전세금을 먼저 빼주는 게 맞아요? 집을 먼저 비우는 게 맞아요? 동시행 관계죠. 맞아요. 동시행 관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따라서 이 경우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고 싶으면은 갑이 할 말 없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갑이 할 말이 없죠? 반환을 하면 돼요.
지금 전세금을 반환하고 있어요?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반환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을도 목적물을 반환해요? 반환하지 않아요? 반환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럼 누가 나쁜 놈이에요? 이게 균형 상태예요. 둘 다 안 하고 있어서. 아, 경매 넣고 싶은데 경매 넣으려면 저 갑을 나쁜 놈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갑을 나쁜 놈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나쁜 놈 만들죠? 반환을 하면 돼요. 반환을 하면. 을이 반환을 했죠? 그럼 갑은 이행지체가 돼요. 갑은 이행을 하는 거예요? 이행을 지체하는 거예요? 이행을 지체하는 거예요. 을 쪽에서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 둘 다 안 하고 있는 균형 상태에서는 이행지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을이 반환을 하는 순간, 집을 비워버리는 순간 균형은 깨지고 갑은 이행지체에 빠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는 집을 비우고 경매 신청하셔야 돼요. 집 비우고 경매 신청이라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럼 나중에 경매가 되면 압류되겠죠? 누가 낙찰 받을 거 아니에요. 낙찰 받겠죠. 그죠? 또 12시쯤 됐겠죠? 또 지금 그죠? 또 음악 소리가 또 낙찰이 이게 되는 거지. 낙찰이 이렇게. 그럼 낙찰 받는 사람한테 전세금을 이제 받아서 가져가겠죠? 그죠? 그럼 그동안에 을은 이제 어디 있어야 돼요? 을 어디 있어야 돼요? 예? 찜질방이요. 아니 집을 비웠잖아 지금. 집을 비웠죠? 그러니까 경매되고 매각되고 돈 받을 때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이 정도를 거리에서 이렇게 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전재산 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경매를 신청할 때 특례를 만들자. 집을 비우고 경매 신청, 안 비우고 경매 신청. 안 비우고. 안 비워도 경매 신청할 수 있게 특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요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세입자가 경락인을 보고 나오죠. 이 집이 경락되는 거 다 확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집이 경락될 때까지 사람들이 드나들거든요. 와가지고 집을 구경하겠다 그래요. 집 좀 보러 왔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경락 받으려고 왔는데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어서 오시라고 빨리 보시라고 이렇게 빨리. 여기 좋다고. 예?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경락을 받았죠. 경락 받으면 이제 그 돈을 내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상황이 되세요. 그렇게 다 본다고. 그리고 결국 경락을 받으면 최고가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겠죠. 그 사람 만나고 이 사람한테 비워주고 보증금 받고 나가는 거예요. 특례라고요, 특례. 근데 원래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경매 신청하려면 집을 비워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라고, 이게 원칙. 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야, 이거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자, 3조의 1을 보세요.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를 누가 신청하죠?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죠, 지금. 그죠? 이때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41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41조가 뭐냐면 이거는 비유란 뜻이에요. 경매 신청하려면 반환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이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반대 의무의 이행 줄칩니다. 반대 의무의 이행. 이게 집 비우기죠. 집을 비우는 것이 경매의 요건이다, 경매 요건 아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집을 안 비워도 경매 신청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례입니다, 특례.
자,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배당 요구 채권입니다. 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 법원에다가 배당을 요구하셔야 돼요. 배당 요구. 자, 원칙을 보게 되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어떤 집이 경매가 됐어요. 경매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집이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 경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계시겠죠? 그 공무원들이 뭐를 확인하냐면은 등기부를 확인해요. 그럼 등기부를 열람을 해보면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소유자 누군지 파악되죠? 그리고 을구란 들어가면은 거기에 저당권이 파악이 되죠. 저당권 들어가 있습니까? 등기부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등기부 1번 뭐 국민은행 이렇게 저당이 돼 있는 거예요. 국민은행. 그죠? 그 2번. 그죠? 2번 저당권자 뭐 젠장 무슨 뭐 새마을금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금융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양반 대출 땡겼구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입자예요, 저당권자들이에요. 저당권자들이죠.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되죠?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등기부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된다고요. 저당권자들은. 근데 여기에 이 집에 찾아가 보니까 이 집에 직접 가봤더니 누가 살고 있어요? 임차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요. 이 임차인의 존재는 등기부에 주로 나와 안 나와? 주로 안 나온다고. 얘가 없어요. 등기부에는. 임차인의 존재를 파악하려면 거기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공무원들이, 이 경매계 공무원들이 그 집에 이렇게 가보죠. 그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죠. 가서? 안 하겠죠. 확인 안 하겠죠. 당연히 확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으시면 등기부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법원 가갖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배당 요구하셔야 돼요. 저 국민은행보다 제가 빨라요. 제가 확정일자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번이에요. 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못 받아요. 왜 해야 되냐면 등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예외를 보게 되면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돼 있죠? 이러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점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 신청했어요. 지가 경매 신청했죠? 이때도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돼요? 공무원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공무원들이 임차인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임차인 지가 경매 넣었거든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02번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완전. 단어는 한 개밖에 차이가 없죠. 단어는 한 개만 다르죠. 근데 이 규정은 완전 달라요. 이 최우선 변제를 다르게는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도 불러요. 원래 이 최우선 변제라는 거는 보증금 전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일정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소액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지금 타이틀에 나와 있죠, 지금? 괄호 안에 나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밑에 조문 박스가 있으니까 조문을 한번 보죠. 자, 8조의 1항에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이거를 다른 담보 물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에 3조 1항 요건 갖춰야 된다 그러죠? 줄치세요. 3조 1항. 대항 요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3조 1항은 대항 요건 말하는 거예요. 인도 주민등록이요. 그거 하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때 2항입니다. 자, 제 1항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 기준은 8조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이 밑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못 넘겨요. 주택이 4억짜리인데 죄송합니다. 주택이 뭐 한 1억짜리인데 한 5천만 원 이상을 최우선 변제로 다 가져가면 순위가 개판된다는 거예요. 2분의 1 안쪽에서만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 일단 먼저 우선 변제는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그 취득 요건을 봤을 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대항 요건이 필요하다,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는요. 대항 요건이 갖춰진 그 상태에서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다 있어야 우선 변제권 취득합니다. 요건이. 그리고 우선 변제라는 거는 순위에 따라 받는 거예요. 순위에 따라. 순위에 따라. 순위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은 이렇게 뭐 1번 국민은행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언제 이 저당권 접수했는지 날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날짜 나와요. 그죠? 뭐 3월 23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 이때 접수가 됐구나, 이 양반들이. 그쵸? 이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2월 20일이었어요. 이걸로 따진다는 거예요. 뭐가 더 빠르니까 이러면. 뭐가 더 빨라요? 3이 빨라요? 2가 빨라요? 예? 빠르잖아요. 그죠? 그럼 임차인이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저당권이 접수된 그날하고 확정일자 받은 그날하고.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을 때 여러분들 확정일자 받아봤죠? 안 받아봤어요? 받아봤어요? 받아보세요. 좀 제발 좀 받아보세요. 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계셔가지고 확정일자 받을 기회가 없으신 거죠. 확정일자 받으면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줘요. 거기 날짜 찍혀 있어요. 날짜가 왜 날짜 찍혀 있냐면 그 날짜로 다른 담보권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가 더 빠른지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내가 더 빠른데 이 바보들아. 내가 앞서고 있죠? 내가 먼저 받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선 변제라는 건 그 날짜를 보고 순서에 따라서 순위를 따라서 1번 받고 2번 받고 3번 받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경락대금이 충분하다면 우선 변제는 보증금 전액을 다 받는 거예요. 돈이 충분하다면요. 자, 비교해서 최우선 변제는 이건 좀 다릅니다. 최우선 변제는 아까 우리 조문에서 봤듯이 이거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요. 대항 요건만 있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대항 요건만으로 취득이에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의 가장 핵심은 순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순위를 무시해버려요. 순위 무시하고 제일 먼저 받아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은행이 있고 은행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여기 밑에 계시다면 만약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했던 게 젠장 6월 달이었던 거죠. 6월 한 10일이었던 거죠. 그럼 다른 저당권자보다 임차인이 순위가 늦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 말고 최우선 변제는 얘네들 다 깡그리 무시하고 제일 먼저 가져간다고요. 아시겠어요? 엄청난 권리죠. 순위를 무시해버려요. 순위를 무시하고 제일 먼저 받기 때문에 보증금 다 가져가야 돼요? 일정액만 가져가야 돼요? 일정액만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만큼은 보장을 해주겠다고요. 우리 법에서. 그리고 그 기준이 밑에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23년도 2월 21일자. 얼마 안 됐죠? 최근에 개정됐어요. 이거 매년 개정돼요. 통상. 조금씩 금액을 올리기 때문에. 지금 왼편에 나와 있는 금액 있죠? 예를 들어 기억에 서울특별시가 지금 1억 6,500이라고 돼 있죠? 이 금액 이하가 돼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서울특별시에서 1억 6,600이에요. 보증금이. 그럼 최우선 변제 못 받아요. 한 푼도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너는 부자잖아, 너는. 1억 6,500을 넘는 순간 부자예요. 그럼 최우선 배제 못 받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5,500이라고 돼 있죠? 이게 실제 수령해서 가져가는 금액이에요. 요 금액만큼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무적이 되려면, 서울특별시에서 무적의 세입자가 되려면 5,500까지만 딱 걸어놔야 돼요. 그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제 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 딱 걸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밑에 보시면 리을에 그 밖의 지역 나오잖아요. 여기에 7,500 이하가 돼야 된다고 나오죠? 그리고 받아가는 금액이 2,5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 한 10년 전에 1,700이었어요. 1,700. 그죠? 그때 제가 세입자로 살고 있었어요. 보증금 얼마 걸어놨을까요? 1,700이요. 1,700 걸어놓은 거, 1,700. 그죠? 그 이상으로 안 걸었어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아는 놈들이 오히려 지교에 지가 당하는 거죠. 바보같이. 예, 그건 아니고. 자, 어쨌든 저는 1,700 걸었다는 거죠. 자, 뒤로 넘기세요. 자, 제한입니다. 제한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198페이지입니다. 자, 제한의 보증금 중 일종의 범위는 주택, 가액, 대지까지 포함해서 2분의 1을 넘기지는 못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가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치겠다는 거죠.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왜 등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정말 난감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갑에 이 아파트에 을이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아파트 임대차를 하는 것도 아파트는 주택이에요, 주택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주거용이에요, 주거용 아니에요? 주거용 맞죠? 아파트에 들어가시면 이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됩니다. 이때 보증금을 3억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 꿈이 주택에서 사는 거였어, 주택에서. 그죠? 마당 있는 주택에서, 마당. 마당 있는 주택에서 사는 게 꿈이죠. 그죠? 그리고 그 주택, 그 마당도 있고 여기에 또 수영장도 있어야 돼요, 수영장도. 수영장도 있어야 되죠. 그죠? 여기가 제주도였던 거예요, 제주도. 이게 제 친구가 겪었던 사건이, 제 친구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그죠? 제일 똑똑한 친구예요. 유일하게 얘만 결혼을 안 했어요. 제일 똑똑하죠? 안 했어. 그러니까 얘가 결혼 안 했으니까 그냥 너 제주도 가는 거죠, 그냥. 그죠? 너 어디냐? 이렇게. 어제 한잔했던 친구가 너 어디냐고. 나 제주도라는 거예요. 왜 제주도 가서? 가고 싶어서 그냥. 그죠? 그럼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마련을 한 거예요. 집을 마련해놓고 이 집을 사면서 자, 예를 들어 병한테 이 집을 매수하면서 친구가 뭐 계약금 넣어놨겠죠. 그죠? 계약금 넣어놨어,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넣어야 될 때, 중도금 넣을 그 시점에 요 임대차는 종료되니까 나중에 보증금 반환 받겠죠? 보증금 반환을 받는 거예요, 보증금을.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그 보증금을 받아서 중도금으로 내고 이제 잔금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되시죠? 근데 보증금을 안 준다고 여기서 이렇게 나쁜 놈이. 그럼 보증금을 안 주고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파트가 그 당시 진주에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진주. 그럼 여기에 지금 주민등록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주민등록을 해놔야 이 임차인으로서의 뭐가 유지돼요? 대항력이 유지되고 또 뭐도 유지돼요?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 변제권도. 주민등록을 해놔야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증금 안 주니까 버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 못 나가요. 계약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 중도금을 넣어야 되는데 중도금을 못 넣잖아, 중도금을. 그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중도금 좀 넣게. 돈 좀 빌려달라고. 예? 중도금 좀 넣게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친구가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도금 빌려준 거는 뭐, 빌려줬는지 안 빌려줬는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상황에서 얘가 그러면은, 어쨌든 중도금은 마련했거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마련해서 돈 다 들어갔어요. 잔금도 들어갔어요. 계약을 어기진 않았어.
그럼 이제 이 집은 이제 을집이 된 거죠. 등기도 다 했고요. 이제 제주도로 이사 가야죠. 그럼 이사 가려면 여기 제주에 주민등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주에 주민등록을 해요, 못해요? 못해. 전입을 옮겼다가는, 이 진주에 있는 전입을 옮겼다가는 이거 다 상실돼 버린다고요. 그럼 3억 날릴 가능성이 생겨요. 못 옮긴다고요. 이때 뭐 하시면 된다고요? 관할 법원 가서. 관할 법원 가가지고 임차권 등기하시면 돼요. 임차권 등기 좀 하겠다고 등기 신청하시면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네. 그리고 그 신청서가 있거든요. 법원 가면 신청서. 거기다가 이제 그 주소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때 같이 갔어요, 같이. 그냥 같이 가서 신청서 넣었던 거죠. 말도 못하게 구두쇠 같은 놈이에요. 네? 그냥 법무사 시켜라, 법무사. 나 귀찮다. 아, 같이 가자, 친구야, 같이 가자. 결국 저를 끌고 가서 이렇게 신청서에 집어 넣은 거죠. 이렇게. 신청서 놓고 나면은 법원에서 이제 허가를 내요. 허가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임차권 등기를 딱 치는 거예요, 이제. 등기가 되는 걸 확인한 순간.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걸 확인한 순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등록 옮겨도 돼, 안 돼? 옮겨도 돼요. 그럼 이제 제주로 주민등록 옮기면은 진주 주민등록은 빠지겠죠? 괜찮아요.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뭐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송을 계속 끌고 간다든지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든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일단 이사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사는. 자, 개념 보세요. 3조의 3. 임대차가 끝난 후. 끝났어요? 끝난 후예요? 끝나기 전이에요? 끝난 후입니다. 후. 끝나고 나서 보증금이 반환이 안 될 때. 이때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이요. 그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진주집이었죠? 진주 아파트였죠? 그러니까 어디 법원에 가야 되냐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가야 돼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그걸로 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네, 거기 2층에 가면 있어요. 2층에 가면. 자, 효력으로 내려갑니다. 3조의 3.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결국 등기를 마쳤죠. 등기를 하면 그 밑에 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취득해요. 다만 이미 등기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갖고 있었죠? 갖고 있었다면 그걸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대로 유지. 그리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대항 요건 상실은 뭐죠? 전입 이전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겨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상실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쪽 보세요. 비용 청구요. 3조의 3. 임차인은 1항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그리고 그에 따른 등기와 관련해서든 비용이 있겠죠. 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기 비용. 법무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신규 임차인 나오죠. 신규 임차인. 얘가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주도로 이사 갔죠. 그럼 여기에 집은 비워져 있잖아요. 빈집이니까 갑이 빈집을 안 냅두고 세입자 또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신규 임차인 들어왔다고요. 이미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집에 신규로 들어온 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는 못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얘한테도 최우선 변제 인정해주면 얘가 최우선 받고 얘도 최우선 받고 얘도 등기하고 이사가고 다음 세입자 들어와서 또 등기 최우선. 이러면 최우선 변제 범위가 확장되죠.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안 되도록 자 3조의 3을 보게 되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해서 들어왔어요. 얘가 신규 임차인이죠. 얘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못 받는다고요. 지금 단어는 우선 변제라고 돼 있죠. 근데 괄호하고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 돼 있잖아요. 이거 최우선 변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잘 보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서도 단어는 우선 변제인데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으면 최우선 변제라고 푸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지금 최우선 변제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 5번입니다. 동시 이행관계 여부인데, 자, 임대인 쪽에서 그러면은 보증금을 빼주는 게 먼저, 이 등기 말소시키는 게 먼저. 동시행이죠? 아니에요. 동시행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에요. 임대인이 나쁜 놈이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빼줘야 말소시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5절 임대차 기간이요. 최단기 2년을 확인하세요. 임대차 최단기 2년 이고요. 4조에 나와 있듯이. 밑에 쪽에 법정갱신. 자, 6조를 보게 되면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이죠.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별말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전임대차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걸로 봐버리는 거죠. 법정갱신된 거죠. 혹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없었죠. 그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정갱신이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이때 법정갱신 됐을 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죠. 아니고 몇 년? 2년이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계속 2가 나오잖아요. 2 나오는 거 느껴지세요? 주택임대차는 계속 2가 나와요. 최단기 몇 년? 최단기 2년. 맞나요? 몇 개월 전부터 법정갱신?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요도 2잖아, 2. 그죠? 그래, 법정갱신 됐을 때 기간은 몇 년? 2년이잖아요. 계속 2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계약갱신 요구권 할 때도, 계약갱신 요구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그리고 계약갱신이 되면은 몇 년 연장되죠? 계속 2가 나오잖아요. 주택에는 2가 나와요, 2가. 이 주택을 잘 보시면 여기에 2가 있어요, 여기 2. 여기 2가 있죠, 2. 2 보이세요? 착한 사람만 보이죠. 2 있죠, 2. 다 2라는 거죠, 2. 다 2입니다, 2. 자, 이때 이 조문은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지금, 자, 여기 밑에 200페이지 밑에 쪽에 계약갱신 요구권 나와 있죠? 여기에 개념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6조에도 불구하고, 6조의 3을 보게 되면은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6조 1항 전단 기간 이내로 계약갱신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6조 1항 전단의 기간이 언제냐? 그게 언제죠? 그게 아까 우리 한 장 앞에서 봤던, 자, 199페이지 밑에 쪽에 6조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아니, 법정갱신 규정에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했죠? 요 기간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 기간도.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6개월 전, 2개월 전. 법정갱신이든 아니면은 갱신 요구권이든 기간이 똑같은 거라고요. 원래 이거 1이었어요. 1. 2년 전에 1이었습니다. 1. 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규정을 딱 개정해 버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몇 조죠 이거? 6조에 지금 요 1항 있죠? 요거를 1개월에서 2개월로 바꿨죠. 법을 바꿨죠? 그러니까 갱신 요구 기간도 당연히 바뀌는 거죠.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법에서.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상가 가면 상가 임대차는 최단기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1년. 그리고 상가는 법정갱신이 6개월 전부터 1개월이에요. 상가는요. 정말 법을 잘 만들었어요. 외우기 쉽게. 그죠? 그리고 법정갱신되면 기간이 몇 년 연장? 1년으로 연장되죠. 1년으로. 과학이죠. 이거는. 그죠? 그럼 갱신 요구할 때도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월이에요. 똑같아. 그리고 갱신됐을 때 기간 몇 년으로 연장된다? 1년으로 연장된다. 똑같다고 이렇게. 패턴이 느껴지세요? 여기는 1이잖아. 1. 그죠? 상가는 여기 1이 있잖아. 여기 1, 여기 1, 여기 1 이렇게 1 들어가 있죠. 그죠? 그거 다 1이라는 거죠. 1 상가는. 숫자가 다릅니다. 숫자가. 자, 200페이지 오세요. 200페이지 오세요. 자, 양괄호 2번 위쪽에 존속기간 2년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에서. 자, 이때 그러면 법정갱신 돼가지고 2년짜리 임대차가 돼서 연장됐을 때 밑에 양괄호 3번이요. 계약의 해지라고 돼 있죠. 6조의 2. 자, 1항에서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채워야 돼? 해지 통고할 수 있어? 해지 통고할 수 있어, 임차인이요. 2년 다 안 채워도 되죠? 나 나갈게 해도 돼요. 나 나갈게. 그러니까 이 주택 주인 입장에서는 법정갱신 당하면 안 돼요. 법정갱신 당하면 불리해져요. 주인 입장에서. 그죠? 아니 법정갱신 됐다고 생각 끔찍하잖아요. 안 끔찍해요? 아니 내가 지금 내 집을 갖고 있는데 내 집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세입자가 임차인이. 처음에 계약할 때 몇 년으로 계약했어요? 2년 계약했겠죠. 2년으로 이렇게. 근데 2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2개월 전에 내가 바빠서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계약이 뭐가 됐어요? 법정갱신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2년을 했고 여기서 법정갱신 돼가지고 2년이 더 연장된 거죠. 이렇게. 2년이 연장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 2년으로 연장된 거니까 괜찮잖아요. 문제 없잖아. 2년 연장된 거니까. 2년 뒤에 나가겠지 세입자가. 그게 아니라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 채우고 나갈 것 같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법정갱신되고 나서 한 5개월쯤 지나서 나갈게요. 나갈게. 해지 통고.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된다고요. 그게 해지 통고 된다고요. 안 채워도 된다고요. 난감하죠? 그럼 이제 이걸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몇 개월 뒤에 나가요? 3개월 뒤에 나가. 3개월 뒤에. 따라서 그 안에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현금 없으면 보증금 못 내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갭 투자를 했었던 거지. 그죠? 집값이 완전 폭락해버린 거지. 그죠?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 갭 투자한 사람들. 그죠? 이 갭 투자한 사람들이 갭 투자하면 갭. 그죠? 이 작년 수강생 중에 이런 분 계셨어요. 저한테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제가 돈을 얼마를 내줬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어쩌라고요. 자,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법정갱신 당하면 불리해져요. 왜냐면 법정갱신 돼서 2년으로 연장됐죠.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 못해. 이게 안 돼요. 이게 완전 골 때리는 거 이게요. 임대인은 나가라고 못하죠. 근데 임차인은요. 나갈게요. 해도 된다고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갱신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 2개월 전에 연락을 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보증금 좀 올릴까요? 계약 연장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계약서 새로 쓰시든지 하시라고요. 법정갱신 당하지 마시고. 그죠? 네. 세입자 입장에서 법정갱신 해야죠. 그죠? 연락 안 받아야죠. 자,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 2항에 이때 해지를 했을 때 임대인이 통고받고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에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못한다는 걸 구별하세요. 임대인은 못해요. 보장을 해줘야 돼서. 자, 밑에 적용 제한입니다. 제6조의 3항.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어요. 월세 2번 안 냈죠? 그러면은 1항 적용이 안 된다 그러죠. 법정 갱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월세 안 내니까 쫓겨나야죠. 혼나야죠. 자, 갱신 요구는 상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로 한 장 넘기세요. 202페이지. 자, 제6절 기타를 보게 되면 차임 증감 청구 나오죠. 차임 증감 청구. 자, 7조를 보게 되면은 당사자는 약정 차임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부담 증감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됐죠. 그러면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에 대해서. 이거 청구권이겠어요? 형성권이겠어요? 네? 청구권, 형성권? 형성권.
형성권입니다. 청구권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형성권이에요. 단어는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근데 형성권이에요.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각종 증감 청구권들 있죠? 전부 다 100% 형성권들이에요. 각종의 증감 청구권들은 100% 전부 다 형성권들이다. 무시할 수 없어요. 협의 절차 들어가야 됩니다. 이 증감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권. 차임. 그리고 전세금 증감 청구권. 전세권에서는. 그리고 지상권에서는 지료 증감 청구권. 이렇게 증감 청구권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전부 다 형성권들이에요. 차임에 대해서든 지료에 대해서든 전세금에 대해서든 누군가 증액 청구하거나 감액 청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맥락에서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주택이었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상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